안녕하세요. 운영국 사색 강연 중 세 번째 이야기를 맡게 된 명화로 인한 전염병의 세계사를 담당한 김서영입니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해서 유행성 전염병에 대한 관심들이 많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앞서서 근대 의학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셨을 텐데요. 이번 시간에는 인류 역사에서 치명적인 영향을 미쳤던 유행성 전염병 가운데 패스트, 콜레라, 그리고 장티푸스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연을 들으시는 여러분들의 관심도를 높이기 위해서 좀 더 재미있는 이야기와 그리고 명화로 함께 이야기를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이야기인 패스트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 그림을 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에게 굉장히 잘 알려진 페테르 브리얼의 그림인데요. 일단은 제목을 들으시면 굉장히 무시무시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실 겁니다. 일단 이 그림의 제목은 죽음의 승리라는 그림이고요. 16세기 초에 플랑드르 지역을 중심으로 굉장히 유행했었던 유행성 전염병인 패스트에 대해서 그린 그림인데요. 그림을 보시게 되면 넓은 평야에 뒤쪽으로는 불타오르는 집이라던가 황폐한 그런 들판이 그려져 있고요. 앞쪽으로는 해골이 가득 실려 있는 수레라든가 또는 사람들의 시체가 이렇게 들비해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브리얼하면 보통 농민 브리얼이라는 그런 별명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굉장히 밝고 유쾌한 그런 그림을 많이 그렸고요. 특히나 굉장히 강렬한 색채를 통해서 우리에게 경쾌한 그런 이미지를 주는 그림들을 많이 보여줬었는데요. 브리얼의 그런 어떤 그림과는 굉장히 다른 그런 이미지를 보여주는 그런 그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브리얼이 살았던 그 시기에 유럽에서 굉장히 빈번하게 나타났던 그런 대표적인 유행성 전염병 가운데 하나가 바로 패스트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흔히 패스트 또는 흑사병이라고 알려진 이 병은 패스트균에 의해서 전염되는 병이라고 일컬어져 있습니다. 패스트균 같은 경우에는 벼룩에 의해서 보통 옮겨지는 병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벼룩이 쥐에게 옮겨지고 또 그 쥐에서 기생하는 벼룩이 인간을 물게 되면 그 병이 인간에게 옮겨지는 병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질병에 걸린 사람들은 옆에 보시는 사진처럼 실제로는 손끝이라든가 온몸의 일부가 이렇게 검게 변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블랙데스라는 그런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온몸의 일부 또는 손끝이 이렇게 검게 변하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바로 사망하게 되는 굉장히 치명적인 그런 유행성 전염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흑사병이 굉장히 치명적인 영향을 미쳤던 것이 바로 동로마 제국이었는데요. 541년에 실제로 동로마 제국을 지배했었던 사람은 유스티니아누스 대제였습니다. 유스티니아누스 대제는 과거 로마 제국의 번영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굉장히 빈번한 영토 정복 전쟁을 벌이게 되면서 실제로 로마가 지배했었던 그런 영토의 대부분을 사실 회복하는 데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유스티니아누스 대제가 실제로는 그의 이름을 따서 굉장히 치명적인 유행성 전염병 때문에 실제로 동로마 제국이 제대로 성장하지 못했던 그런 결과를 야기하게 됐는데요. 전염병의 원인이라든가 또는 효과적인 치료 방법을 몰랐던 사람들이 그 질병에 황제 이름을 붙여서 유스티니아누스 역병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아실 수 있는 것처럼 실제로 사람들의 시체가 저렇게 거리에 질비해 있고 많은 사람들이 고통스러워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시 유행성 전염병이 발생했던 원인을 모르거나 또는 어떻게 치료하는지 그런 어떤 치료법을 제대로 몰랐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흑사병이 발생했을 땐 저렇게 포기하는 그런 듯한 어떤 모습을 잘 보여주는 그런 그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 발생했던 흑사병으로 인해서 동로마 제국에서는 거의 40% 이상의 사람들이 사망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많은 역사학자들에 따르면 실제로 그 당시에 동로마 제국에서 흑사병으로 인한 사망자 수는 보통 2,500만 명 정도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541년에 동로마 제국에 이렇게 치명적인 영향을 미쳤던 흑사병은 1340년대 유럽에도 굉장히 치명적인 영향을 미쳤는데요. 당시 유럽에서도 과거와 마찬가지로 흑사병이 왜 발생하는지 그리고 이런 전염병을 어떻게 통제해야 되는지에 대한 아무런 지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이런 전염병이 발생했던 원인으로 지목됐던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었는데요. 당시 유럽의 전역에서는 반유대주의가 만연하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당시에 토지라던가 또는 부동산 또는 집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대로 소유할 수 없었고 당시 많은 유대인들은 유대교를 버리고 기독교로 개종할 것을 강요받았었는데요. 1349년 2월 14일 2월 14일 하면 보통 성 발렌타인데이라고 우리가 보통 알려져 있죠. 연인들 사이 사랑을 고백하는 그런 날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이날 스트라스부르에 살고 있는 많은 유대인들은 그 지역에 살고 있는 다른 유럽인들에 의해서 고소를 당했습니다.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은 당시 우물에 독을 탔다라는 죄목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과거에는 흑사병이 왜 발생하는지 몰랐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우물에 독을 타고 그리고 우물에 독을 타면서 나쁜 공기가 만들어져서 실제로는 유행성 전염병이 발생한다고 믿었는데요. 이렇게 우물에 독을 탔다라는 그런 죄목으로 고소됐던 유대인들은 전부 다 광장으로 모여서 자, 네가 우물에 독을 탔지? 라고 이제 사람들이 질문을 하고 그렇지 않다라고 대답했던 유대인들에게 유대교를 버리고 기독교를 개종할 것을 강요했습니다. 그리고 유대교를 버리고 기독교를 개종할 것을 거부하는 유대인들이 그날 화형에 처해졌는데요.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이 그림들은 그 당시 스트라스부르에서 얼마나 많은 유대인들이 끔찍하게 화형됐는지를 보여주는 이제 그런 그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기록에 따르면 그 당시 스트라스부르에서 학살됐던 유대인들은 거의 2,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흑사병이 만연했을 때 이제 많은 사람들은 결국 흑사병을 피하기 위해서는 건강한 사람과 흑사병에 걸린 사람들을 분리시키는 방법이 가장 우선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그림을 아마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흑사병이 만연했을 때 그 당시 이제 의사들의 복장인데요. 굉장히 특이하게 긴 가운을 입고 있고 그다음에 장갑을 끼고 있습니다. 긴 막대기를 들고 있고요. 그다음에 새 부리 모양으로 생긴 마스크를 끼고 있는데 이제 보시는 게 저게 바로 마스크예요. 자, 저렇게 긴 부리의 마스크 끝에는 식초라든가 향신료를 집어넣었습니다. 당시 식초라든가 향신료 같은 경우에는 나쁜 기운이라든가 공기를 막아준다는 이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저런 복장을 한 이제 의사들이 죽은 사람과 실제로 건강한 사람들 사이를 돌아다니면서 환자와 건강한 사람들 분리시키는 이제 오늘날로 따지면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이제 이런 것들을 실천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뿐만 아니라 검역도 실제로 시행이 됐었는데요. 실제로 이제 1340년대 유럽에서 흑사병이 만연했던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카파에서 발생했던 전투를 피해서 많은 사람들이 유럽으로 도망왔었고 그 당시 카파에서 만연했던 흑사병이 바로 이탈리아 반도로 들어오면서 흑사병이 이제 유럽 전역으로 확산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은 항구를 통해서 들어오는 사람들이라든가 선박이라든가 물건들을 오랫동안 이제 밖에서 외부에서 검역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었는데요. 라틴어로 보통 쿼런틴 하면은 이제 격리 또는 검역이라는 이제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래 40이라는 이제 숫자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실제로 이제 흑사병이 만연했던 기간 동안 이제 항구 밖에서 40일 동안 검역을 함으로써 실제로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어떤 여러 가지 형태의 관습이라는 풍습이라는 것이 치명적인 유행성 전염병을 통제하고 이런 것들 이겨내려는 그 당시의 관습으로부터 만들어졌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그림 혹시 보신 적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끔찍해 보이는 그림인데요. 마치 악마처럼 보이는 사람이 뒤에는 이제 긴 뱀처럼 보이는 꼬리를 가지고 있고요. 박쥐처럼 보이는 그런 날개를 달고 있습니다. 손에는 굉장히 끔찍해 보이는 낫을 들고 있는데요. 이제 흑사병 또는 이제 패스트라고 불리는 이제 그런 이 시기에 만연했던 유행성 전염병의 끔찍함을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아놀드 베클린이라고 불리는 이제 스위스의 초현실주의 화가가 그린 그림인데요. 밑에 보시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거의 좌절하는 것처럼 쓰러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당시 흑사병이 얼마나 유럽 사회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쳤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전염병을 끔찍한 사실은 재앙으로 생각했는지를 잘 보여주는 그런 그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시 유행했던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카르페 디엠인데요. 쉽게 말하자면 현재를 즐겨라, 현세를 즐기자라는 그런 뜻의 의미인데요. 흑사병이 만연했던 이제 그런 시기에 많은 사람들은 실제로는 이제 한 치 앞을 내다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자고 일어나면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은 자, 오늘을 즐기자.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오늘 하루만큼은 만나는 사람들끼리 서로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자. 라는 그런 어떤 현재주의가 굉장히 만연했었고 이제 그런 가운데 카르페 디엠이 굉장히 유행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그림 피카소가 그린 그림입니다. 피카소가 초창기 때 그렸던 그림이고요. 그림의 제목은 과학과 자비라는 이제 그런 제목을 가지고 있는 그림입니다. 이제 그림의 분위기를 보시면 굉장히 좀 음침하고 어두운 그런 이제 분위기고요. 환자로 보이는 사람이 침대에 누워 있고 옆에 의사로 추정되는 사람이 맥박을 짚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환자의 손목을 잡고 시계를 보면서 이제 환자의 맥을 짚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그다음에 아마도 환자의 아이로 보이는 이제 그 아이를 안고 있는 간호사가 이제 물을 건네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그림이 현대의학의 한계를 보여주는 그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실제로 현대의학이 발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로 현대의학에서 치료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난치병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한계라든가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그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의사가 할 수 있는 일은 환자 옆에서 환자의 맥박을 짚고 환자를 옆에서 그냥 어떤 심적인 위안을 주는 그런 역할밖에 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실제로 피카소 같은 경우는 이제 이 그림을 그릴 무렵에 이제 여동생을 콜레라로 잃었던 그런 어떤 굉장히 가슴 아픈 개인적인 개인사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콜레라 같은 경우는 심각한 탈수 증상 때문에 이제 이렇게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사람들이
뭐 이렇게 이제 비쩍 말라가지고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타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콜레라와 관련된 가장 유명한 가설이 바로 이제 미아즈마 가설인데요. 미아즈마 가설을 처음 주장했던 사람은 고대 그리스 의학자였던 히포크라테스입니다. 미아즈마 가설은 나쁜 공기 때문에 실제로 유행성 전염병이 발생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당시 이제 이런 미아즈마 가설들이 굉장히 유행했을 때 이런 그림들이 굉장히 만연했었는데요. 이런 미아즈마 가설은 실제로는 유행성 콜레라가 지배했던 시기까지 굉장히 오랫동안 지배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보시는 그림은 에이브러임 혼디우스라는 화가가 그린 템즈강, 얼어붙은 템즈강이라는 제목의 그림인데요. 일단은 사람의 크기와 그 다음에 이제 얼어붙은 그런 강의 얼음의 두께를 보시게 되면 저렇게 얼음이 두껍게도 얼리는구나. 저렇게 굉장히 사실은 겨울에 많은 얼음이 있을 수도 있구나 라는 사실을 보시게 될 거예요. 자, 이 시기 같은 경우는 흔히 우리가 17세기 소빙기라고 불렸던, 그러니까 실제로는 마지막 빙하기 이후에 가장 추웠던 시기를 이제 보여주는 그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이제 마지막 빙하기 후에 가장 추웠던 시기다 보니까 기근이라든가 또는 굉장히 유행성 질병이 만연했던 그런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혼디우스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나타났던 이런 자연재해를 굉장히 아주 사실적인 그런 그림을 통해서 묘사했던 그런 화가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템즈강에서는 특히나 산업혁명이 발달하게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오염된 물질이라든가 또는 폐수들을 강으로 함부로 흘려보내게 됐고, 이제 그로 인해서 템즈강 더더욱이나 오염되기 시작했는데요. 자, 이런 것들이 결국 오염된 강에서부터 아까 말씀드렸던 나쁜 물질이라든가 나쁜 공기, 자, 이런 것들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었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유행성 콜레라라고 하는 치명적인 유행성 전염병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었던 이제 그런 그림들을 이제 만들어내게 됩니다. 자, 이런 그림들을 보시게 되면은 딱 보기만 해도 뭔가 악취가 나는 것 같고 굉장히 기분 나쁜 이제 그런 어떤 느낌을 주는데요. 자, 이런 것들이 그 당시에 유행했었던 미아즈마 가설을 잘 반영하는 이제 그런 형태의 그림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1832년에 런던에서는 이제 콜레라가 대대적으로 창궐을 했는데요. 이제 그 당시에는 콜레라가 발생해서 사람들에게 조심해라. 근데 실제로는 어떻게 해야지 콜레라를 사실은 이제 통제하고 사람들이 걸리지 않게 하는지 실제로 사람들이 잘 몰랐습니다. 자, 1854년에도 이제 치명적인 콜레라가 한번 발생했었는데요. 결국은 물을 통해서 실제로 콜레라가 발생하고 그런 물이 결국 오염된 물이었기 때문에 유행성 전염병이 발생하는 것이다라고 주장했던 사람이 당시 이제 영국의 의사였던 존 스노우입니다. 존 스노우는 콜레라 환자가 발생했던 집들을 전부 다 방문하면서 이제 보시는 지도에서처럼 그 환자들이 발생했던 집을 전부 다 표시를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존 스노우로부터 이제 오늘날 우리가 역학이라고 불리는 이제 근대 학문이 발생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존 스노우는 저렇게 전부 다 발품을 팔아서 실제로 콜레라 환자가 발생했던 집은 하나하나 다 표시하고 지도에 표시한 집들의 공통점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리고 그 공통점이 바로 이 브로드가에 있는 펌프에서 물을 가져다 마셨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됐습니다. 결국 이 펌프에 물이 오염됐기 때문에 이 오염된 물을 마신 사람들이 유행성 콜레라에 걸리게 됐다라고 생각을 했고,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시의 의사회를 통해서 이사회를 설득해서 이 펌프의 이제 수도꼭지를 전부 다 이제 다 폐쇄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이제 가시게 되면 진짜 브로드가의 펌프가 굉장히 이제 유명한 그 역사적인 유적지로 남아 있는데요. 저 브로드가의 펌프를 통해서 결국 콜레라가 수인성 전염병이라는 사실, 그리고 오염된 물을 통해서 확산된다는 사실. 그래서 이제는 유행성 전염병이라는 것이 과거에는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박테리아라든가 바이러스 같은 것이 굉장히 작아서 눈에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공기 중에 오염된 물질을 통해서 유행성 전염병이 발생한다고 생각했었는데, 이제는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과거에 오랫동안 유럽 사회를 지배했었던, 그리고 전 세계를 지배했었던 미아즈마 가설이 결국은 존 스노우의 이런 여러 가지 실험에 의해서 실제로는 폐기되는 이제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설명드리는 유행성 전염병은 장티푸스인데요. 장티푸스는 살모넬라 균에 의해서 감염된 환자의 소변이라든가 대변에 의해서 접촉된 사람들이 걸리는 전염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콜레라처럼 실제로는 굉장히 심한 탈수 증상이 발생하게 되고요. 보시는 것처럼 탈수 증상이 저렇게 심하게 되면 비쩍 마른 저런 환자의 모습을 보실 수 있게 됩니다.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오렌지 색깔로 표시된 것은 아테네 동맹에 가입했던 이제 그리스의 여러 폴리스들이고요. 녹색으로 표시된 것은 펠로폰네소스 동맹에 가입했던 이제 그 당시 그리스 폴리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페르시아 전쟁에서 승리한 아테네가 이제 그 이후에 여러 가지 권력들을 남용하게 되면서 결국은 이제 거기에 대한 반발심을 가지게 됐던 펠로폰네소스 동맹의 이제 스파르타를 중심으로 한 여러 폴리스들이 결국은 이제 전쟁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전쟁에서는 실제로는 유행성 전염병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그 당시 이제 아테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람들이 유행성 전염병이 발생하게 되면서 이제 성벽 안으로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피신하게 됩니다. 근데 실제로 성병원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있게 되면서 이제 그 조건이 이제 유행성 전염병이 더욱더 창궐하고 확산되기 굉장히 좋은 조건들이 이제 만들어지게 됐고요. 이제 그 당시에 전몰자들, 그러니까 전쟁으로 인해서 희생됐던 사람들을 위해서 페리클레스라는 굉장히 유명한 아테네 정치인들이 연설을 했었는데 그 연설을 듣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염병이 확산되기 더욱더 좋은 조건들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아테네 역병을 이제 그 당시에 그리스 역사가였던 투키디데스가 이제 기록을 했었는데요. 이제 그 기록을 보게 되면 오늘날 장티푸스와 상당히 유사한 이제 그런 증상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 그림은 미첼 스위스라는 이제 사람이 그렸던 아테네 역병의 이제 그 당시 모습을 그린 건데요. 미첼 스위스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그리스의 신화라든가 특히 고고학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화가입니다. 밑에 보시는 것처럼 실제로 이제 그 당시 장티푸스로 추정되는 역병이 돌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시체들이 이제 밑에 늘어져 있는 것들을 볼 수 있고요. 자, 이런 것들 당시 이제 전염병의 원인을 몰랐던 많은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사실은 끔찍한 사실은 재앙으로 다가왔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에게 장티푸스라고 이야기하면 이제 보통 이제 20세기 초 미국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이제 타이포이드 메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자, 메리 같은 경우는 아일랜드에서 건너온 이민자 여성이었고 이제 요리사로 오랫동안 일을 했습니다. 장티푸스 복균사였지만 본인은 이제 복균자 자신은 전혀 몰랐었고 오랫동안 요리사로 일했기 때문에 이제 메리가 만든 음식을 먹은 많은 사람들이 결국 장티푸스 사망하는 이제 그런 사건들이 발생하게 되면서 결국 뉴욕주 보건국에 의해서 이제 오랫동안 사실은 사망할 때까지 저렇게 실제로 이제 요양소에 갇혀 있었는데요. 이제 이렇게 메리가 오랫동안 요양소에 갇혀 있게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를 둘러싸고 실제로는 여성에 대한 이제 일종의 차별이다, 또 이민에 대한 차별이다라고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장티푸스 메리라는 별명이 붙게 되면서 이제 신문에 이런 사실은 그림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했었습니다. 그녀가 요리사였기 때문에 요리하는 그림을 저렇게 그려놓으면서 이제 달걀을 깨서 요리를 하는데 실제로 저게 달걀이 아니라 해골이 저기서 나와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녀가 요리하는 음식을 먹게 되면 결국 장티푸스에 걸린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이제 그런 어떤 그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장티푸스 메리를 둘러싸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마녀 사냥이라고 주장을 했었는데요. 이런 것들이 그 당시 미국 사회에 만연했었던 반이민주의라든가 차별, 특히나 아일랜드계 이민이라든가 또는 이제 아시아에서 온 많은 이민들에 대해서 많은 미국인들이 특히 토착주의 에 굉장히 사실은 이제 신봉하고 있었던 많은 이제 미국인들이 이제 그런 사람들이 미국 사회에 들어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했었고 그런 사람들 다시 본국으로 돌려보내려는 그런 어떤 시도라는 것이 굉장히 만연했던 그 당시 미국 사회 모습을 잘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강연은 여기까지 이야기를 할 텐데요. 사실은 이제 인류 역사에서 치명적인 영향을 미쳤던 이제 많은 전염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최근에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고통을 받고 있고 실제로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제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역사적인 메시지를 줄 수 있는지 또 어떤 역사적인 성찰을 할 수 있는지 자, 이런 것들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